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죠? 뭐, 이번 이 정도면 뭐, 많이 그냥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겨울이라 봤자 이제 뭐 얼마 남았겠어요, 그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꽃 피고 봄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질 거고, 조금 더 있으면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네. 그렇죠? 9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험 보실 때. 자, 이제 곧 이제 또 꽃 피고 또 곧 더워집니다, 이제. 자, 오늘 6주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참 다음 주는 설 연휴라 수업이 없어요. 아시죠? 예, 푹 쉬시면 됩니다. 다음 주 쉬시고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까지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8주까지로. 아셨죠? 다음 주는 쉬시고, 다음 휴강이니까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하고 오늘이 6주차기 때문에 8주는 수업을 해야 돼요. 8주. 근데 오늘 6주니까 2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3월 1일 날 공휴일이에요. 그날은 주에 합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날 수업 있어요. 다음 주는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설 연휴 때 어디 가세요? 뭐 시골 가십니까? 시골 지방에 가세요? 대개? 어디? 명 가세요? 가실 때 가져가세요, 책. 갖고 가서 틈틈이 보세요, 거기 가서. 가셔갖고. 근데 그게 참 마음 편히 보겠어요, 그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죠? 자, 오늘서부터 어디 보시냐면은,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이제 하는 중이었어요. 다 끝났는데, 교재가 297쪽을 보시면 되겠고, 297. 행정처분을 이제 하는 중이었었죠. 자, 먼저 어디 보시냐면, 지난번에 절대 취소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임의적 취소라고 써 있어요. 2번에,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임의적 취소. 우리가 임의적이란 말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자, 임의적이란 말은, 자, 임의적, 같은 말이지만, 재량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상대적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같은 뜻이다, 다. 이렇게 취소, 이러면 뜻이 뭐였다 그랬어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는 뜻이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풀면 또 뭐가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취소할 수 있겠지만, 안 하면은 그냥 봐줄게. 그 뜻이 아니고, 대신 뭐 한다? 대신 업무 정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이 뜻은 일단 세 가지. 임의적, 재량적, 상대적. 같은 뜻이고, 우리가 흔히 상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뜻은 다시 풀어서 뭐라고요? 취소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취소하든가 아니면 봐줄게란 말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대신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취소 어떨 때는 정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은 행위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정지가 되는 것이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랬을 때는 취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횟수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하나 이제 지금 보실 행위를 한 번 딱 위반했어. 그러면 정지예요. 1년에. 근데 한 번 더 위반 똑같은 걸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취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론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다. 몇 가지가 있나 보니까 11가지가 있어요. 책에. 자, 일단 지난번 절취 다 외우셨죠? 아직은 자원역까지만 좀 외워야 되니까 어차피 그죠? 앞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외울 게 많은데 암기 사항을 언제까지 외우시면 되냐면 완벽히 안 된다더라도 얼추 외울 때까지가 6월 말까지예요. 그때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6월 말까지만. 6월 말까지 완벽히 안 해도 괜찮아요. 얼추 어느 정도 외우시면 돼 그냥 그것도. 근데 이제 외우면 어느 정도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이 때 힘이 들어요. 우리가 6월 말로 진도는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론 진도가.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이론을 안 해요. 수업을. 문제밖에 안 풀기 때문에 문제 풀이 들어갔을 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애를 먹는단 말이죠. 일단 그래서 이제 대충 암기하는 게 6월 말까지는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내용 볼게요, 이제. 자, 2번 임의적 등록 취소 써놓고 등록 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해당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임의적이라는 얘기죠. 자, 내용 일단 요번까지는 내용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등록 기준이 미달했다 그랬죠. 등록 기준이 미달하게 된 경우인데, 자, 등록 기준은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혹시 기억나요? 그러면 결공실사 이 네 단어. 결공실사 기억나요? 요게 등록의 요건이었어요. 그 말은 여기 맞아야 등록을 주겠다 그랬었죠. 결자 뭔데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갖춰라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법인의 기준을 배웠던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법인의 기준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죠.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를 빼고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기억나세요?
그런 게 등록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은 처음도 맞아야 되겠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유지가 이제 안 되면 그때 이제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취나 이 뭐 절취소를 보려면 이 내용은 이미 벌써 이제 숙지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 그거죠. 이 내용들은 벌써 내용이 아는 상태에서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가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의 미달. 근데 2와 3을 묶으시면 되겠다. 2번, 3번을 묶으세요. 왜 두 개 같은 내용이에요. 2번은 지금 사무소를 2개를 둔 겁니다. 2개 이상 사무소 둔 거. 그다음 3번은 임시중개 시설물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뭐 이제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쳤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사무소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묶으시면 2와 3을 하나로 묶으면 되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록 기준의 미달 두 번째 이제 사무소를 2개 둔 경우가 되는 거고 4번에 보시면 법 14조 2랑 규정 위반해서 겸업했다고 했었죠. 그거는 법인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법인만. 개공 아니에요. 저기 개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법인은 개공만 해당하는 사안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은 같이 할 수 있던 겸업 배운 거 있었죠. 겸업. 같이 할 수 있는 겸업 배운 거 있었잖아요. 개수 기억나세요? 법인이 같이 할 수 있던 겸업 종류 6가지였어요. 6가지. 대충 이제 뭐가 있었어요? 대충 보니까 도배나 이사회 알선 또 뭐 부동산 컨설팅, 뭐 프랜차이즈,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경공모협 있잖아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인들은 그거밖에 못하죠. 그거 외에 다른 걸 하면 그게 상취란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뭐가 기억나시겠어? 겸업 종류가 먼저 기억이 나고 그걸 안 하고 다른 거 했을 때 상취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자 이제 2번 순환까지는 괜찮습니다. 2번 순환까지는. 근데 다음 3순환 때 들어갔을 때도 기억이 안 나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순환은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은정씨 이번엔 괜찮은데 예? 다음 3순환 때 안 된다고요. 응? 왜냐면 3순환 때까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2번 남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법인만 해당한다 알아야 되고 겸업 위반했어. 그럼 겸업이 먼저 6개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먼저 숙지한 상태에서 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겸업 6가지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5번 보시면 저 6개월 초가 무단 휴업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휴업도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다. 휴폐업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휴업은 말이에요. 얼마 하고자 할 때 신고하나요? 얼마 할 때? 3개월 이상이었어요? 3월 초과였어요? 3월 초과할 때 신고했었죠. 신고하는 방법은요? 방문신고, 전자문서 다 된다? 아니면 방문신고만 된다? 방문신고만 된다. 왜요? 등록증 갖다가 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요. 그 다음 한 번 휴업 신고했으면 얼마 동안 휴업할 수 있어요? 최장 6개월간 할 수 있다. 그죠? 연장이 안 되는데, 자, 연장하고 싶다면 뭐 해라? 변경 신고해라. 변경 신고하면 그때 연장할 수 있는데,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둘 다. 네?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되는 거고. 그 업을 재개할 때 하는 신고가 재개 신고고, 이제 그만둘 때 하는 신고는 당연히 폐업 신고. 폐업 신고도 방문 신고밖에 안 된다. 등록증 갖다 내야 되니까. 그랬었죠. 요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때 이제 6개월 넘도록 신고 안 했을 때 이제 상취란 뜻이 되는 거죠. 6번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이제 내용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으시는 것보다는요. 6번은 전속계약이 먼저 기억나셔야 돼요. 전속계약. 자, 전속계약이 된 내용인데 지금 책 보니까 중개 대성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기 하나. 두 번째, 의뢰인 요청에 비공개 요청 불구하고 공개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잠깐 전속계약을 한번 또 이렇게 되살려 보세요. 한번 전속계약을. 자, 전속계약 기억나시죠? 전속계약이 딱 체결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계약서 써야 되죠. 그죠? 계약서 써야 돼요. 그래서 작성했다. 일정 기간 보관도 해야 돼요. 얼마? 응? 전속계약서 보관 기간 몇 년? 응? 3년간 보관해야 되죠. 3년간 보관. 자, 보관했다고 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그 다음 뭐부터 한다, 이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공개는 반드시 하는 거다? 안 할 때가 있다? 안 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상대적 의무라더라, 그거를. 그죠? 근데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공개하라고도 했는데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그게 첫 번째 거예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거예요. 그럼 전속계약이죠, 이건 얘기가. 전속계약 되었을 때 공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예 안 한 것 하나가 상대 취소. 두 번째, 의뢰인이 내 거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비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지금. 비공개 요청 불구하고 공개했다 그랬죠. 거기 두 개가 묶여 상대적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순환까지는 내용만 아시고 다음 순환 때부터는 외우고 놓은 상태에서 내용도 이해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면서 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순환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순환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난 조금 섭섭할 뿐이에요, 지금. 약간 서운할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서운할 뿐이에요. 근데 다음 순환 때 또 모르시면 그때 서운을 넘어가지고
네? 그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내려오시면, 자, 거래 계약서 문제입니다. 거래 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짓 하나씩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이상 계약서니까 다운 계약서 썼다는 뜻이에요. 이중 계약서. 이제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그러니까 뭐 거래 금액 허위 기재했다. 거짓 기재 하나. 그 다음에 이상 계약서니까 이제 보통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라고 그래, 그거를. 이 두 장 썼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두 개다가 상취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잠깐 이제 그 그걸 하나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거래 계약서라고 해놓고, 일단 이걸 말이에요. 거래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위반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자, 개공이, 누가, 소공이 이랬을 때 약간은 달라요. 자, 거래계약서에서 개공인 경우는 업무 정지가 주로 되지만 소공인 경우는 자격의 정지인데, 자, 거래계약서에서 지금 두 용어가 나왔죠. 거짓자와 이중계약서. 요렇게 놓고, 자, 이걸 누가 했어? 자, 개공이냐, 아니면 이제 소공이냐를 또 다시 구분했을 때, 금방 보신 대로 개공은 뭐가 되죠? 상대적 취소예요. 자, 상대 취소가 되는 사유지만 그러나 소공은 그냥 자격의 정지라고 이렇게요. 요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 지금 거래계약서에서 간단해요 보니까. 자, 소공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자격 정지였죠. 그런데 개공이 물론 업무 정지가 되는 사안이지만 요 두 단어만 주의하시라 이거지.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만 뭐다? 상대 취소가 되는 사유다 이렇게. 그거나 축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8번인데,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기한 조치를 이행 안 하고 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한 건데, 이제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을 했다더라. 보증 설정 기억나시죠? 보증 설정 최초일 때 언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쵸? 뭐 방법이 뭐 보증보험도 있고 공제 등이 있었어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이 금지행위를 붙고 있는데, 법 33조 금지행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금지행위는 몇 가지 행위가 있었다, 그 안에? 지금 33조 각호니까 몇 개 행위 했었다고요? 7가지였었죠, 그죠? 7가지. 앞잘 따서 외운다 그랬잖아요. 응? 금지 행위가 내용을 좀 보고 오자고요. 그러면 앞에서 자, 규제가 186페이지예요. 186쪽 2절 금지행위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33조 금지행위라고 써 있는데 186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금지행위 넣고 별표 돼 있죠. 별표가 몇 개 돼 있나요? 100개 안 돼 있나요? 100개 돼 있죠, 그죠? 별표 곱하기 100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앞절 쭉 따놨죠 거기. 그 교재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따 있어요? 매무, 수거, 증직, 쌍탈 안 따 있나요? 따 있죠. 그거 외워야 되고 내용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셨던 7개 몽땅 다가 위반했다. 뭘 받는다? 상대적 취소란 뜻이에요. 7개 다. 이 전부 다 지금. 그럼 먼저 이제 상취를 공부하기 전에 이게 먼저 기억이 나셔야 되니까 7개가 금지행위고 이 행위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매무수거 중지탈 외운 다음에 내용 이해한 다음에 일로 와서 이제 상취가 된다는 뜻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것 같았고, 여러분들 지금 저 수업 들으실 때 그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배추 김치 담그려고 이렇게 소금에 막 절여 놓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추들이. 네? 이렇게 된 것 같아, 제 느낌이. 딴 때는 안 그러더니 오늘 유독 그러네?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렇게 김치 버무리기 전에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물에 절여놓은 식으면 절여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쌩쌩하시지 않고 어떻게 뭐 집에 우환이 있어요, 집에 되게? 우환 없어요? 일이 바빴어요, 어떻게 뭐. 하여튼 그래서 느낌이 조금 그래서 그 분위기가 오늘따라 유독 좀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절여놓은 느낌, 무슨 김치 담그는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 오늘 거 이거 저기 지금 하는 거 오늘 중요한 거 많아요. 네? 어려운 것도 많고 오늘 거는요. 6주차가 오늘 6주차는 수업하는 게 내용도 어려운 것도 있고 꽤 복잡한 게 많다고요.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오늘 막 헤매요. 네? 하여튼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어려운 거 막는 게 아니까.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이제 금지행위가 그럼 7개였다 그러죠. 7개, 그죠? 7개.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지금 자, 최근 또 나왔어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번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정지나 과태료라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그림을 지난번에 그런 걸 기억되실 텐데, 여기 이제 1년이라고 가정해보고 1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긴 지금 3번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한 번 더라는 얘기니까. 그럼 3번이면, 자, 가령 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과태료 한 번, 3번. 아니면, 자, 앞에가 과태료, 가운데가 정지, 세 번째 과태료 이럴 수도 있고, 과태료만 연달아 2번, 정지가 3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만 3번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적어도 1년 내 몇 번은 받은 거다, 기본적으로. 3번은 받았어, 일단. 그 다음 한 번 더, 이 말이 한 번 더. 어? 저때는 이제 업무 정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일단 그럼 1년 내 몇 번째예요, 합의?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되면 이때 뭐 한다? 상취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럼 자, 네 번째 행위가 업무 정지 행위를 했든 과태료 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건 묻지 않고 어쨌든 네 번째 딱 걸렸어. 그러면 이때 상대적 취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자, 네 번째 행위가 말이에요. 이 업무 정지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얘 포함해서 정지가 총 몇 개밖에 없어야겠어요. 2개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지가 하나가 앞에 또 있었다 이거야. 정지가. 받은 개수가. 그럼 얘만 2개잖아, 지금. 그럼 내가 네 번째가 정지 행위했다면 내가 3번째가 되겠죠. 정지만 3번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 했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주 거하고 연결되셔야 돼, 지금 이게 오늘 게. 그러니까 지난주 거 복습을 안 해놨다면 오늘 헤맨다니까. 네? 지난주 거 절취해서 앞에서. 그 지난주 거 행정처분 그림도 그렸잖아요, 우리가 저기서 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독을 누구한테 하느냐, 줄 끼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시 근거. 그거하고 절취가 오늘 그게 복습이 됐어야 오늘 연결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거 딱 끊어버리면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오늘 또 막 헤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요번 파트 수업을 하면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제가 이제 김포에서 수업을 했어요. 김포는 1월달 오픈했다고요. 신설 학원이 거기도 처음 만든 학원인데 그 1월달에 처음 수업 들어갔어요. 근데 한 바퀴 도는 중이잖아 지금.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거의 같이. 그냥 뭐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오전 수업 끝나니까 다 그냥 폐리 상태 됐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종시가 덥다는 거야. 이 오늘 요 파트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 들었던 경험 있잖아, 이게.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어지러운 판에 이걸 처음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죽겠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면. 그 쉬운 줄 알고 왔다가 이제 뭐 괜히 했다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 오늘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럼, 자, 일단은 그럼 이거 어쨌든 간에 정지가 3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몇 개밖에 없어야 되겠다? 2개밖에 없어야 돼요. 자, 거기에 상추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4줄이 긴 문장이 나오지만 4개 보실 여유가 없고. 자, 이름 하나만 잘 보시면 돼. 법 이름. 그 가로 안에 보니까 무슨 법 써놨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이죠. 그냥 줄이시면 약칭 독점규제법이에요. 독점규제법. 그게 독점규제법 내용도 아실 필요 없고. 거기 뭐, 자, 몇 점 몇 줄 있죠? 그것도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자, 법 이름 하나 보시면서 4줄에 보니까 2년 내 2회라고 써있죠. 2자가 2번 반복됐죠. 그럼 무조건 상추예요. 자, 그게 무조건 독점규제법하고 2자가 2번 들어왔다? 그럼 상추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내용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그러니까 딱 그거만 기억하시는 거야. 독점규제법 2년 내 2회만 들어왔다? 그럼 상추구나. 어차피 그 내용은 묻지 않아요. 절대 시험에서는요. 요 문장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독점규제법 2년 내 2회 2자 2번 나오면 상추이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넘어갔으니 다음 이제 정지 보셔야겠어요. 자, 298쪽 이제 업무 정지.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13가지가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되는 사안인데 잠깐 여기 들어와요. 이게 지금 얘도 말이에요. 때에 따라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 정지라고 하는 큰 자루야, 자루. 이 자루의 이름이 업무 정지라는 자루라고 이렇게요. 이 속에 크게 2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금방 보셨던 상추가 다 들어와야 돼요. 상추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 얘도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어요? 정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정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근데 얘 말고 업무 정지가 또 있어요. 얘는 누구냐면 오리지널 업무 정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업무 정지밖에. 그럼 얘는 틀려, 2개가.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지할 수 있고, 사유가 별도로 있고, 업무 정지만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아예. 얘는 오로지 뭐밖에 못한다? 정지밖에 못해.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 2개 사유가 섞이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딱 잘라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섞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따로따로. 별도로 외우셔야 돼. 절대 이거 내용 섞이면 그때는 큰 낭패를 봐요. 그럼 지금 보신 거 뭘 보신 거고? 상취 본 거고. 지금 볼 거는 오로지 정지만 되는 걸 보는 거라고 또. 그럼 이게 굉장히 많죠. 11가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번을 보시면 자, 굉장히 긴 조문을 말을 줄여볼게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를 고용했다 이 소리예요.
자, 결격서 해당된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했다. 근데 고용하면 이제 고용한 그 개공을 정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용했다고 해서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걔를 일정 기간 내에 보내면 괜찮아요. 거기 써 있죠. 사유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라는 뜻은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러면 정지 안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인장을 등록 안 했다라든가 사용치 않은 거거든요. 인장 위반이에요. 인장은 무조건 정지밖에 없어요. 인장 등록 안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3번은요. 자, 이게 전속계약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 국토부 령이 정하는 전속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은 전속계약서 안 썼다. 그 다음 또 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보존기간 아까 몇 년이요? 3년. 그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안 써도 정지, 보관하지 않아도 정지라는 소리라고요. 계약서 문제에서는 전속계약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그랬을 거예요. 앞에서 전속계약 되었을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공개 아예 안 하면 뭘 받는다? 상대적 취소. 공개하지 마. 그런데 공개했다? 그것도 상대적 취소. 전속계약에서는 그 두 개만 상취해요. 두 개만.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예요. 그럼 일단 지금 나온 건 계약서 안 쓴 거니까 정지겠죠? 그 다음 4번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처분인데 요거는, 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한번. 그럼 전속계약 체결됐다고 쳐요. 자, 먼저 다시 뭐 한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요거 둘 다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다? 상대적 취소. 공개하지 마. 그런데 공개했다? 상대적 취소. 그런데 공개했는데 거짓이었어요. 공개 내용이. 그게 몇 번에 있냐? 지금 4번이라고요. 4번. 보시면 자, 중개대상물 정보를 뭐 했답니까? 거짓으로 공개했대요. 거짓 공개. 공개했거나 그다음에 공개를 정보망에 했겠죠. 그죠? 정보망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래가 다 끝났어요. 그럼 거래 완성된 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업무정지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절 보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응? 자, 전속계약을 넣고 시간의 흐름으로 가셔야 된다고, 시간의 흐름으로. 날 보라고요. 응? 전속계약 체결됐어요. 자, 체결됐다고 치자. 제일 먼저 뭐 한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안 쓰면 업무정지, 보관해라. 얼마 동안? 3년. 안 하면 업무정지. 자, 썼다고 쳐. 그럼 정보 공개해야 되잖아요. 아예 안 했어. 상대적 취소. 공개하지 마. 그런데 공개했어. 상대적 취소.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어. 업무정지. 자, 다 끝났다. 그럼 완성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알려줘라. 안 해줘도 업무정지. 요렇게 와야 돼요. 네?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전속계약 됐을 때 이렇게 끊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전속계약이 됐어. 계약서 써야 돼. 안 썼어? 정지. 보관해야 돼. 안 했어? 정지. 그 다음 썼다고 쳐. 공개해야 되지. 아예 안 했어? 상대적 취소. 하지 마. 그런데 공개했어? 상대적 취소. 했는데 거짓이었다. 업무정지. 그 다음 중개완성 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했다? 업무정지.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이게 막 양쪽 분산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모아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모아놓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면 어지러워져 버려요. 이렇게 모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4번 문제였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을 묶어보세요. 5번, 6번. 저 5번, 6번은 공통 단어가 확인 설명서란 단어예요. 5, 6번은 그게 확인 설명서. 저 5번은 뭐예요?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 다음 보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부 안 했다,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사자한테. 그 다음 보존하지 않았답니다. 보존 얼마 동안 보존하는데요? 3년. 3년. 확인 설명서니까. 3년. 그 다음 7, 8을 묶어보세요. 그것도 공통 단어가 거래계약서란 단어예요. 그럼 이제 7번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또 보존하지 않았다. 자,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몇 년? 5년. 요거는 5년. 예? 아까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만 5년. 응? 그 번호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서명하지 않은 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하나 보시면서 이랬어요. 거래계약서 해놓고 나서 이렇게 둘로 나눠봤었는데, 이제 비슷하게 해볼게요. 지금, 자, 확인 설명서예요,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자가 붙어서 뭘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뭘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했다 그러면 나눠서 그가 개공이냐, 소공이냐를 또 구분했을 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긴 업무정지예요. 얘도 그냥 자격정지예요. 그런데 이제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확인 설명으로 그냥 끝났어. 서자가 안 붙어요. 서자 안 붙고 그냥 뭘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개공이라고 그럴 때, 그 개공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업무정지 사안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사유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자가 소공이었다고 하자. 그럴 땐 자격의 정지가 또 이렇게. 그럼 일단 자, 몇 가지인 거 봐요? 한 번. 하나, 둘, 세 가지죠, 이렇게? 응?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아니냐고. 그럼 전부 다 일단 소공 먼저 털어봐, 한번. 소공은 전부 다 지금 뭐밖에 없어요, 다. 자격 정지밖에 없죠. 네? 그런데 계공만 따로 절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자, 여기서 거래계약서에서 정지가 되겠지만 지금 다 요거 두 마디. 거짓과 이중계약서는 상대 취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는 물론 정지밖에 없지만 확인 설명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서자 안 붙으면 그때는 얼마짜리고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이제 같은 행위를 놓고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같은 행위잖아, 세 가지가 다. 근데 위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데 소공은 지금 무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해요. 그냥 자격 정지밖에 없는데 개호 공인중개사일 때만 구분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런 게 이제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게 이제 5번, 6번 묶었고 7, 8을 묶었죠.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이제 9번과 13번을 묶어버려요. 그냥 9번, 13번. 그거는 그냥 명령 불응 그러면 돼요. 명령 감독권자의 명령 불응했다. 명령 위반했다. 9번 똑같은 얘기죠. 명령 이행 안 했다. 13번도 뭐 명령 불응했다. 명령 불응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 38조 제2항 각호 어느 하나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 그게 상취 사유예요, 다. 응? 그럼 방금 앞서 봤던 그 앞에 상취 사유가 11개였잖아요, 아까? 11개가 일일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38조 2항으로. 그 38조 2항 그 각호라는 게 그게 바로 상취 사유가 된 거거든, 그게. 38조 제2항 각호라는 말이. 그게 이제 지금 11개, 그 속에 11개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상취 11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볼 때 얘가 지금 38조 2항 그 뜻이에요, 이렇게 얘가. 일단 정지로 다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빼라는 거지. 그러면 결론이 지금 번호가 그래서 이제 그 10번 빼고 나머지 몽땅 다가 뭐예요? 업무 정지만 되는 거라 그 소리예요. 10번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시면, 자, 최근 자 또 나왔어요.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이랬다고 또. 그러면 잠깐 최근 자 그림 하나 또 다시 그리면, 자, 이제 요게 1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2번 이상의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정지 하나에 과태료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태료만 2번 드릴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더, 이때 과태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1년 내 몇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행위가 무슨 행위만? 과태료 행위만. 그럼 이게 뭐냐? 업무 정지. 아까 이제 그러면 자, 지난주 거 한 거 같이 보시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잖아, 3개. 예? 지난주 합쳤을 때. 그럼 지난주 했을 때, 자, 1년 내 정지만 세 번째면 뭐였고? 정지만 3개 들어오면 절대적 취소고, 방금 전에 총 합이 4번째 온 거는 상취인데 그 속에 정지는 몇 개밖에 없어라? 2개밖에 없어라. 그 다음 지금 나온 거는 세 번째 행위가 과태료일 때 한 거는 뭐고? 업무 정지고. 3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숫자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숫자부터. 정지만 3번째면 뭐? 절대 취소. 합이 4번째이면 상대적 취소. 3번째인데 3번째 과태료면은 업무 정지. 네? 그 됐죠?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지금은 먼저 개수부터 기억하고 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지문으로 주잖아요. 그럼 문장이 길어, 이렇게. 길면 다 세봐야 돼. 뭐가 몇 번인가. 시험 지문으로 준다 그러면. 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시 보시죠. 12번 보시면 지금 또 나왔어요. 자, 그 법 이름이 하나가. 자, 무슨 법이 또 나왔죠? 독점규제법. 자, 그런데 그 조문 말고 숫자가 있나, 거기 지금요? 없지요? 법조문 빼고 지금 말고. 숫자 없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아까 상취사유에서는 숫자가 있었죠? 그 다시 297쪽 다시 돌아가 보면 11번에 있던 거. 앞 페이지에. 자, 독점규제법 해놓고 2년 내 2회 있었잖아요. 그죠? 그 2년 내 2자 2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2자 2번 나온 거는 뭐가 되고? 상취가 되는 거고, 숫자가 없으면 업무 정지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독점규제법 해놓고 숫자가 있냐 없냐 따지시면 된다니까? 숫자가 있으면 상대 취소가 되고, 숫자가 없으면 정지고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업무 정지니까 암기를 다 해야 된다 이게 될 것이고, 3, 4월달을 제가 그 3, 4월달 수란 때는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암기 코드 만들어가지고. 그때 받으시면 될 테니까. 그때 받기로 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그 300쪽을 딱 펴보시면 말이에요. 자, 별표가 보이죠? 박스. 여기서 보는데 여기는 이제 뭘 보냐면, 자, 그 오른쪽에 보니까 정지 기준 써놓고 몇 개월 나온 거 있죠?
오른쪽 세 번째 칸에 말이에요. 그죠? 300쪽, 300쪽. 자, 거기서 볼 때 6개월짜리만 표시해 보세요. 한번 저기다가 6개월짜리만. 자, 번호로 할게요. 몇 번이 있죠? 1번. 그 다음 쭉 오시다 보면 4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3번, 그리고 13의 2에서 나죠. 그죠? 자, 총 몇 개 일단? 5개예요. 그죠? 5개. 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5개 일단 표시해 두셔야 돼요. 요거 설명 다음번에 할 테니까. 요거 외워야 되거든요. 별도로 또 요것도. 자, 일단 그러니까 이제 먼저 다른 개월처럼 다 빼버리고 그냥 6개월짜리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지금 2번 순환까지는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세요. 다시. 그럼 302페이지 가시면 자, 이젠 4. 행정처분 절차예요. 행정처분 절차. 지금 보신 거 등록의 문제였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누가 당합니까? 누가 받아요? 개공이지 뭐. 개공. 예. 누가 처분해요? 등록관청이. 지난번에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사전 절차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4. 사후 절차 내려오세요. 사후 절차. 기억번. 자, 등록 취소된 자, 취소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내에 뭘 반납하라? 등록증을 반납하라. 누구한테요? 등록관청에다가. 그런데 거기 안 써 있는데 써놓으세요. 그냥 여기다가. 반납해야 한다고 써놨죠? 거기다가 쓰시라고요. 가로 열고. 이렇게 반납 안 하면니까 안 하니까 미반납하기. 미반납. 반납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미반납 해놓고 땡땡 찍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반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반납 해놓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바로 닫고. 또 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일단 반납해라. 그럼 이렇게 되셔야 돼. 자, 취소됐어. 반납해. 며칠 내? 7일 내.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고. 그 다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가 됐답니다. 그럼 이제 효과를 보시면 취소됐을 테니까 일정 기간 중개 못하죠, 이제? 그 5번에 등록 취소 효과. 니은에 있죠? 자, 얼마 동안 못해요, 중개업? 예, 3년 못한다는 거죠, 뭐. 3년 동안 못한다.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는 정지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겠고. 이제 일단 정지 그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자, 넘어가시고 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시면, 그 다음 보실 게 305페이지인데, 이 305페이지 3절은, 요거는, 다음 순환 때 할게요. 다음 순환 때 할 테니까 지금 하면, 오늘 딱 분위기 보니까 이거 지금 하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 딱 안 할래. 그만둘 거야. 이러실 것 같아서, 요건 다음 순환 때 할 테니까 다음 순환 때 하기로 하고, 자, 넘어가시자고요. 한 장인데 이게 내용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여기 한 장이지만 내용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음 순환 때 할게요. 이거는요. 꽃피는 봄에 하자고요. 꽃피는 봄에 그죠? 진달래 필 때 할 테니까 그때 하시자고요. 그때는 그만 못 두겠지. 설마 아니. 응? 그때는 그만 못 둬. 그만둘 수가 그때 그만둘 수 없겠죠. 그죠? 왜 그만 못 둬요?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야. 그죠? 아는 사람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그만둘 수 없죠, 그죠? 못 그만둬. 지금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혹시 안 되지? 요즘에 나 괜히 했는데 이거? 응? 나 괜히 생겼는데 이거 하지 말 거랬나? 아니 내가 이거 안에 먹고 살 길 없나? 나 괜히 한 거 같은데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벌써 들고 있어요 지금? 좀 약간 이런데? 생각 드는 게 생각이? 좀 봄철 정도 돼야 될 텐데 원래가? 벌써 들고 있어요 벌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나 괜히 했나 이거? 괜히 했나? 이상하다. 하지 말 거 그랬나? 이러는 생각이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못 그만둬요.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소문 다 나갔고. 미국에 아는 친척이 전화 오죠. 공부 잘 되냐고. 네?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죠? 좀 더 있으면 누가 뭘 들고 물어보러 온다 또 이제. 공부하니까 알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물어보러 와 또 뭘 들고. 근데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자, 어쨌든. 자, 이제 가시면 또 하나 가시면 되겠다, 이제. 오늘 보시면요. 이제 308쪽 가시면 되겠다, 이제. 308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개공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가셔야 돼. 자,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자격 취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게 자격의 취소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이제 이건 반드시 한다고밖에 없는데 앞잘 따왔더니만 4가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부양정진 그래요. 부양정지. 책 보시 308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니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1, 2, 3, 4 4가지죠. 자, 먼저 1번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게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부자를 하나 땄어요. 양자, 이건 양도나 또는 대여입니다.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 이게 두 번째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정자는 이게 일단 지금 요 정자를 따로 빼야 되겠는데, 이거는 자격 정지예요.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업을 계속 영위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이에 이중 소속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다음 진짜 이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거죠. 자, 이 법에 위반해 가지고 선고된 걸 말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네 개지만 여기 네 개 보실 때 지금 정자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제가? 왜 그랬을까? 자, 그건 이유가 지금 네 가지가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건데 이 넷 중에서 말이에요. 일단은 자 부양징이에요. 부양징. 이 세 가지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사유가 되는 거지만 이 정자는 안 그래요. 이 정자인 것만큼은 오로지 이거는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국한돼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거는 그래서 모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구분하셔야 돼. 네 개인데 부양징은 모든 공인중개사한테 전부 적용되는 것, 정자는 소공한테만 적용되는 거 따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유가 이 자격 정지가 되는 사람은 오직 소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해둬야 되겠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뭐 첫 번째 뭐예요? 부정하게 취득했다. 뭐 취소. 그다음 양도나 대여했다. 취소.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보시면 자격 정지가 됐을 테니까 누굴 말하더라? 소공이고 정지가 됐으면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일을 했다는 거니 이렇게. 일을 했다. 자격 취소. 그다음에 또 그 속에 이중 소속이다. 자격 취소. 그다음 네 번째 게 이제 바로 이 법.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된답니다. 그럼 자격 취소라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보세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 이 법 맞아요. 자, 그리고 징역형도 맞는데, 자, 집행유예가 됐대. 자, 집행유예가 됐다고 하자. 자, 그러면 취소 안 취소? 취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고란 뜻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어? 집행유예가 포함됐다는 뜻이다. 그럼 자, 이 법인데 징역형인데 말이에요. 선고유예가 되었대요. 선고유예가. 그럼 취소 안 취소? 선고유예가 되면 안 취소. 선고를 안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법인데 징역이 아니고 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대요. 취소 안 취소? 안 취소겠죠. 왜? 징역이 아니니까. 그다음 네 번째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 다른 법을 위반해 가지고서 자, 징역형 선고됐다고 하자. 취소 안 취소? 안 취소. 왜? 법이 다른 법이니까. 그럼 어떨 때만 취소라는 뜻이겠어요? 이 법 위반해서 실형 선고된 것과 집행유예만 취소겠죠. 이렇게. 여기 네 가지가. 그래서 지금 책을 보시면 이제 일단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부정취득, 두 번째가 양도 대여, 그다음 3번 그게 자격 정지니까 소공인 경우고 그 사이 어버렸다라든가 이중 소속, 그다음 4번이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된 거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같이 알아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격 정지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자격 정지인데 이 자격 정지는 금방 보신 것처럼 6개월이 최고 기간이면서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공만 해당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역시 또 그럼 시도지사 공인중개사가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잖아요. 다음과 같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다 해놓고 이제 1, 2, 3, 4, 5, 6, 7번까지 있는데 앞자를 땄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소인 확거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시 이렇게 이제 먼저 따서 소인 확거금 이거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이거 내용이 어떤 뜻이라고 안 했어요? 자, 소인, 소인 이게 이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말은 다 코드는 다 스토리가 있다니까. 소인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왜 사람이 작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움츠러들어서 그래요. 주머니가 비어서 불쌍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한 방에 거금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맞으면 돼 그럼? 복권, 로또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로또를 떠올리면 돼 얘는. 로또.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라고. 소인이야. 돈이 없어. 이렇게 쭈그러들었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확실히 한 방에 딱 거금을 챙길 수 있다니까. 뭐만 맞으면 되겠다. 로또 맞으면 된다 이거지. 정지 딱 기억하실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가만있어 봐. 뭐였다? 맞아. 로또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난다고. 이게 그냥 앞자를 따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말을 만들면 그나마 좀 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잘 못 외운다고. 왜? 과목마다 다 따거든.
과목마다 다 따. 그죠? 어떨 때 나중에는 이게 어딘날 모르겠어. 이게 공법에 있던 건지 공시에 있는 건지가 모르겠어. 하도 앞에 따놓으니까. 그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분명 내가 외웠는데 기억은 나긴 나는데 이게 공시에 있던 건가? 공법인가 잘 모르겠어. 이게 하도 맨 앞에 따놓으니까 이렇게. 그게 앞에 그냥 따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말을 만들면 그나마 조금 더 기억이 났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는 나름 이거 얼마나 내가 애썼겠어, 이거 만드느라고. 그죠? 이게 다 있어, 외우는 사항들이. 다 있는데 다 이제 나중에 프린트 될 텐데 이거 만드느라고 나 머리가 하늘 빠진 것 같아, 진짜 이만큼. 머리가 이만큼 빠진 것 같아, 머리 쓰느라고 진짜. 그때 머리도 없어 죽겠는데 이제 이만큼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소자가 뭐냐, 이게. 자, 책 번호에서 보세요. 1번이에요, 1번.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자, 소속됐다. 즉, 이중 소속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중 소속이다, 이렇게. 1번이 1번. 자, 봐요, 이제.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앞에 지금 뭐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여기? 이중 소속이죠. 얘도 누군데요? 소공이죠. 얘 누구예요, 지금? 소공이죠. 근데 여기 또 있네? 이중 소속이?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어떤 차이 그러면? 어떤 차이? 얘는 어떨 때 이중 소속이다, 이미?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중 소속이죠. 그럼 자격이 뭐고? 취소고. 이건 자격 정지잖아, 이거 지금. 그럼 어떨 때다, 이거는? 자격 정지가 아닌 상태일 때 정지다, 그 말이지. 그때 이중 고용된 건 정지고, 이렇게.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자, 이중 소속인데 나누셔야 돼. 나눠가지고, 정지가 된 상태의 이중 소속이면 취소고, 정지가 아닌 상태의 이중 소속인 건 정지.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인자가 이게 이제 책번호 2번이죠. 인장. 인장 관련된 위반 이러면 돼요. 인장. 그 다음, 확자가 뭐냐? 묶으시면 돼요, 이제. 자, 3번과 4번을 묶어버려요. 3, 4. 묶어서 확인 설명 안 하거나 확인 설명서를 이제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지웠는데, 아까 여기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 3개를 놓고 개공, 소공 비교했었죠, 아까. 방금 전에, 그죠? 그럴 때 소공은 무조건 다 뭐였어요, 그냥? 자격 정지밖에 없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온 거죠,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 설명서만 들어갔어? 그럼 그냥 정지예요, 다. 그 나머지가 이제 5번과 6번을 묶어보세요. 5, 6번을. 자, 공통단어 이쪽에도 보니까 뭐예요? 네, 거래계약서예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위반 이러면 그냥 싹 정지예요, 무조건. 그 뒤에 길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짧게 보시면 되겠다. 자, 확인 설명이란 말만 들어갔다. 뭐 확인 설명서란 말이 있다. 거래계약서란 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싹 그냥 정지. 그 길게 보시지 말고 문장을, 불편하니까. 그 다음 금자, 이게 뭐냐, 이제 책번호가 7번인 거예요. 그게 금지 행위가 또 나오잖아, 이렇게. 금지 행위가. 즉 법률 33조 아까 몇 가지였다고요, 이거? 7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친애하는 은정씨? 그러면 금지 행위가 7개였다 금방 그랬잖아, 지금. 그거를 개공 위반했으면, 자, 소공이면 이렇게 나눠보니까, 소공은 뭐래, 금방 지금? 정지잖아. 개공이면 뭐 했을까? 상취.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 행위를 놓고 다른 사람 둘을 놓고 누구냐 이렇게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럼 자, 봐요. 얘는 이중 소속은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개공이 이중 소속이래, 개공이. 그럼 뭐였지? 개공이 이중 소속이면? 이거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네? 아니, 개공이 내 거대로 해요. 근데 버리기가 시원찮아. 내 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려고 그래, 이렇게. 직원으로. 양쪽 돈 벌어먹으려고. 내 거 하면서 고용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둘이 뭉실 취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절취인지 상취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 습관이어야 돼, 이게. 뭐예요? 맞았어. 절대 취소였어. 여기, 절취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이중 소속인데 개공은 절대적 취소예요. 근데 소공은 이렇게 나눠봐야 돼,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행위를 넣고 다른 사람이면 그게 틀려진다고, 두 가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격 정지입니다, 이제. 어쨌든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시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외웠다고 치고. 그러면 책에서는 309쪽으로 온 거죠, 이제. 자, 일단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받겠어요? 공인중개사지, 뭐. 공인중개사. 누가 처분해요? 자, 2번 내려오세요. 자격 취소권자 있죠? 무조건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 2번의 긴, 자, 몇 줄입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5줄. 긴 문장 있죠? 2번 누가 되면 2번 취소권자 2번의 말이에요. 자, 1번은 누가 하는 것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번은 문장이 길잖아요, 이게. 그럼 이건 이렇게 보세요, 한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이에요.
이자가 자,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이제 서울시장이 되겠죠, 그죠? 서울시장이 누구겠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죠, 서울시장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중개업을 현재 여기서 했단 말이니까요. 남양주에서 업을 하고 있다가 자격 취소를 해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 누구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될 텐데 이 사람 누구겠어요?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격증을 딴 곳과 있는 데가 서로 틀리죠, 이렇게. 그럼 지금 지역을 해보시라고. 서울시장이 누구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지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를 때, 이럴 때 취소를 누가 할까? 그게 문제예요. 다르면 누가 하는 걸까? 이때, 이렇게. 자, 달라도 무조건 누가 하는 거라고.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만 취소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르다 할 때 이렇게 무조건 교부한 사람 여기서 취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다를 때 이제 먼저 우리가 취소를 하려면 말이죠. 먼저 얘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말해봐. 듣고 물어봐야 된다고. 얘한테. 들을 청, 물을 문을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돼. 그건 누가 할까? 여기서 해야 돼.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자, 경기도지사가 얘를 불러요. 너 잘못한 거 맞지? 라고 물어봐요. 자, 청문을 먼저 해 이렇게 해요. 청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결과를 이렇게 통보해 줘요. 통보해 주니까 취소를 누가 하겠어요, 이제? 서울시장이 취소하는 거지. 그 다음 취소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자,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통보를 또 해줘야 돼요.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고, 통보는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모든 시도로 다 통보해 줘야 돼요. 전국으로 다. 요때 왜? 그럼 보고할 때와 통보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요 보고와 통보하는 기한이 요게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요렇게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 딱 정리해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다르다 하더라도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청문은 누가 한다? 관할에서 한다. 통보한다. 받고 취소한다. 그 다음 보고하고 통보한다. 며칠 내 한다? 5일 내. 전국의 모든 시도로 통보를 다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만 통보가 안 되면 다른 데가 시험을 또 보려고 할 거라고. 못 보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요렇게 했는데 요 내용이 지금 그 책 길게 써놓은 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전 절차가 이제 청문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넘기 보시면 이제 310페이지의 사후 절차에 지금 그림으로 그려드린 게 여기 써 있네 보니까. 자, 310페이지 맨 꼭대기 사후 절차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며칠이요? 5일 이내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5일 하나 기억하시고 그림이 5일 이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 7일 내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그거 어디 여백에 써놓으세요. 자, 미반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반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아까 개공 등록 취소됐다. 반납해라. 며칠이요? 등록증 반납하라. 며칠? 7일 이내. 누구한테?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에다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자격증도 반납해라. 며칠? 7일.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 그럼 똑같네? 그렇죠? 반납하는 기한은 둘 다 똑같잖아요, 지금. 둘 다? 7일 이내. 안 하면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잖아요. 자, 이제 반납 그럼 묶어놓으면 돼. 반납 그러면 무조건 7일 내 한다. 단 반납처가 틀리죠. 네? 등록증이면 등록관청이고 자격증이면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근데 안 하면 둘 다 벌은 같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 취소가 됐다고 치세요. 자격 취소니까 일단 3년간 시험 또 못 보죠. 3번이 5번입니다. 5번 자격 취소의 효과. 그쵸? 자, 3년 일단 얼마 동안 시험 못 본다? 3년간 시험 다시 볼 수 없다. 그리고 3년간 중개업도 못 한다. 아예 중개업 근처를 못 와요. 3년 동안만큼은 안 되죠. 다른 거 해야지. 아예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다. 3년 뒤에 시험 받고 다시 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누구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빌려주거나 이러면. 예? 예. 절대 빌려주다 걸면 그건 큰일이에요. 큰일. 꿈도 꾸지 마요. 누구 빌려줄 생각. 따시게 되면 절대 누구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걸렸다고 아주 그건 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정말 그 절대 꿈도 꾸지 말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있을까? 분명히 주변에서 좀 빌려달라고 돈 줄 테니까. 뭐 얼마 준다고 빌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거기 이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로.
어쨌든 자, 거기 취소의 효과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자격 정지는 뭐 참고하면 되겠죠, 일단. 그럼 일단 어쨌든 자격 정지는 누가 당한다? 소공이겠죠. 누가 시켜요, 또 역시. 교부한 시 도지사.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겠고. 자,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312쪽에 별표가 또 보일 거예요, 아마. 박스가 보이실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짜리만 일단 표시해 놓으세요, 6개월짜리만. 6개월짜리가 몇 개 있나요? 자, 먼저 1번, 그리고요, 6번, 7번이죠? 자, 일단 표시해 두세요, 여기다 번호로. 1번, 6번, 7번이 6개월짜리예요. 일단 3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등록관청 6개월, 등록관청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몇 개 써죠, 아까? 5개. 자격정지는 3개 그래요. 일단 개수가 5개, 3개. 먼저 표시해 두셨다가 설명 다음에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자, 되셨겠고,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의 끝이에요. 그 넘어가시면 이제, 자, 314 가시면 5절. 정보사업자 거는 이미 다 했어요, 지난번에. 정보사업자 할 때. 지나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시면 되겠다. 행정형벌. 314쪽. 6절. 행정형벌. 314. 자, 첫 번째 것.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오세요.